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쓰러집니다. 아들은 절규하며 며느리를 몰아세우죠. 당신이 엄마 혈압약에 손 댔지. 보험금 때문에.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형 병원 응급실, 앰뷸런스 소리가 멎고 긴장감만 가득합니다. 아들 민준 씨는 아내 지연 씨를 범인 보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박 여사가 갑자기 쓰러진 게 모두 아내 탓 같았거든요. 사실 갈등의 씨앗은 꽤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늘상 며느리 흉을 봤어요. 제가 내 보험금 액수를 묻더라. 눈이 돈에 멀었어. 요즘 약도 제때 안 챙겨주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러나. 민준 씨는 처음엔 아내를 믿었지만 반복되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게다가 사업 실패로 힘든 동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 표정이 굳는 걸 봤거든요. 설마 아내가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건가? 의심은 그렇게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가 혈압이 치솟아 쓰러진 겁니다. 하필 그 직전에 며느리가 약을 챙겨주는 걸 본 민준 씨. 그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해서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고요. 잠깐만요, 여기서요. 고혈압 환자에게 복약 수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거든요. 임의로 약을 바꾸거나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볼까요? 의사는 박 여사의 상태가 위중하진 않지만 혈압 변동이 심했다고 설명합니다. 민준 씨는 확신에 차서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약을 바꿨어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네요. 정말 그녀가 범인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이상하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여사의 담당 간호사였죠. 간호사는 박 여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걸 기억해냈어요. 며칠 전 박 여사가 몰래 다른 진료과에서 상담받는 걸 봤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간호사는 박 여사의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죠. 바로 경도인지장의 진단서였습니다. 박 여사는 치매 초기 증상을 진단받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요, 며느리가 바꿔치기했다는 그 약. 성분 검사를 해보니 그냥 평범한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느리가 혈압약 대신 비타민을 줬다는 건데 그럼 왜 시어머니는 쓰러졌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박 여사는 사업 실패한 둘째 아들에게 줄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내가 아픈 척할 테니 보험금을 타서 동생 좀 도와주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거절했죠. 이건 명백한 사기니까요. 그러자 박 여사는 혼자 계획을 실행합니다. 스스로 혈압약을 며칠간 먹지 않아 혈압을 올리고 결정적인 날 쓰러진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겁니다. 며느리가 평소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던 걸 이용해서요. 믿으시겠어요?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요. 민준 씨는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며 경찰까지 부른 상황. 바로 그때 며느리 지연 씨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담담하게 녹음기를 틀었죠. 녹음기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지연아. 내가 며칠 혈압약 안 먹고 아픈 척 할게. 그럼 보험금 나오지 않겠니? 그걸로 민수 좀. 어머니, 그건 범죄예요. 절대 안 돼요. 독한 것. 너 혼자 잘 살면 다냐? 두고 봐. 모든 대화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혹시 몰라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거죠. 민준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병상에 누워있던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네요. 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이제 선택은 며느리 지연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시어머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결국 지연 씨는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죠. 민준 씨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고 박 여사는 자신의 병과 잘못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처방약 복용 원칙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고혈압약 같은 만성질환약은 절대 마음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박 여사처럼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반동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약을 바꿀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비타민이었지만 만약 다른 성분의 약이었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먹을 때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단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충격적이었지만 약 복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복용하는 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의사 또는 약사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건강 정보는 올바른 처방약 복용 수칙입니다. 드라마는 극적이지만 여기에 담긴 건강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임의 중단 금지 고혈압약과 같은 만성질환약을 의사와의 상의 없이 중단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동 현상으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용 처방받은 약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주의 여러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기존 복용약물 목록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가족 갈등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포함한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몸 건강과 함께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 개인의 건강 상태나 치료 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약사 등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